안녕하세요. 우리 드디어 챕터 5를 시작하게 됐어요. 챕터 5의 제목은 Economic Development이고요. 우리 챕터 5에서 5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인 이 IGCSE, MIP, Economics를 진화하는지 쭉 보자면 우리가 챕터 1에서 Economic Problem을 받고 그리고 2에서 Allocation of Resource와 Microeconomic Decision Makers를 통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파트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챕터 4부터 매크로 파트가 시작됐는데 이 매크로 파트에서는 우리 챕터 4에서는 나라 전체적인 measurement, 나라의 그 이코노미가 어떻게 이 플럭추에이션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리세션으로 갔다가 뭐 인플레이션으로 갔다가 이런 걸 봤죠. 우리 챕터 5에서는 그 나라 전체적인 디벨롭먼트의 정도를 같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챕터 6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보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우리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파트에서 보게 될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자, living standard 볼 거고요. 그 다음에 poverty, 그리고 population, 그리고 각 나라마다 왜 이런 economic development에 차이가 생기나 이런 거 같이 보려고 해요. 자, living standard란 무엇인가 부터 먼저 봅시다. 자, living standard라는 거는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을 의미해요. well-being 우리나라 말로 뭐 행복, 기쁨,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행복지수 이런 건데 이건 또 level of material comfort,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편안하냐. 이코노믹스에서는 물질적으로 편안함 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교육 정도라든가 human right, 인권 정도, 얼마나 자유가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리빙 스탠다드는 나라 내에서도 다 다양하고 사람마다 그리고 또 나라들 별로도 또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developed country냐 developing country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 standard of living을 measure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빙 스탠다드를 measure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경제적으로 모자람 없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크로이코노믹 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코노믹 그로스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코노믹 그로스가 있어야만 이 이코노믹 그로스를 통해서 인컴이 커지고 프로덕션이 커지고 그 나라 사람들의 컨섬션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sustained economic growth가 굉장히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중요한 목표였어요. 자, 그러면 이 economic growth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인디케이터 사실 우리가 이미 배웠다. 뭘 배웠지? GDP 배웠지. 근데 GDP 중에서도 우리는 inflation rate를 제거하고 찾는 real GDP를 가지고 볼 거예요. 그리고 total GDP가 아닌 뒤에 붙은 것처럼 per head, 국민 1인당의 real GDP를 가지고 그 나라의 living standard를 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인디케이터로 HDI라는 게 있어. 자, Human Development Index인데 이 HDI라는 이 애는 GD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한 I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eal GDP per capita 그리고 Human Development Index 이 두 가지 Living Standard의 Indicators에 대해서 같이 자세히 볼게요. 이미 여러분들 GDP는 우리가 챕터 4에서 했기 때문에 GDP가 뭔지 당연히 잘 알고 있어. 자, GDP는 Measure of the Total Value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within a country in a given year.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건들의 value를 다 합친 거예요. Production value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GDP 중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GDP가 올랐는데 만약에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도 같이 오른 거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만 더 커진 거는 이 나라의 진정한 프로덕션 캐퍼시티를 올린 게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가 리얼이라는 컨셉을 꺼낸다고 했죠. 우리가 GDP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는 GDP를 우리가 리얼과 구분하기 위해서 노미널이라고 하는데 그 노미널 GDP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포함한 GDP야. 그럼 그 GDP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깎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real GDP라는 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s an inflation adjusted GDP measure expressed in base year prices. 그래서 얘는 인플레이션을 correct한 GDP다라고도 불려. 그래서 우리는 real GDP를 봐야 돼.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이 사회의 거품이기 때문에 거품을 제거하고 진짜 이 나라의 프로덕션 레벨이 올랐는지 그것만 보기 위해서 우리는 real GDP per capita를 봐요. 그리고 GDP per capita 같은 경우는 뭐였어?
그 population으로 전체 토탈 GDP를 나눈 거였지. 자, 근데 이 GDP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economic growth rate를 measuring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프로덕션 레벨이 옛날에는 국민 1인당 소득이 만이었는데 이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이 됐다. 3배 뛰었네? 그러면은 이 나라 국민들의 소득과 이 나라의 그 생산량, 프로덕션 레벨이 3배 뛴 거네. 이렇게 단순하게 numerical value로 그냥 바로바로 이 나라의 프로덕션 레벨의 변화를 보는 데는 매우 좋아. 하지만 GDP의 단점이 있어요. 얘는 그냥 단지 numerical value일 뿐이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경제적인 측면만 알려줄 뿐이야. 그래서 얘는 perfect measure가 될 수 없어요. 뭐에 대한 well-being, society의 그 전체적인 well-being에 대한 perfect measure는 될 수 없어. 자, 그 구체적인 단점은 여기 있다. GDP does not directly take into account the degree of education.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교육받고 있는지, 또 건강한지, healthcare system, 그리고 human rights, 인권, 그리고 income equality, 그리고 harmful effects of growth, environment degradation, 얼마나 환경이 파괴됐는지 이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GDP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2000년대 이후로. 근데 우리 중국 뭐가 그렇게 심하다고 해? pollution, 그 마이크로더스트, 미세먼지 때문에 쌤이 그 막 뉴스에서 그 베이징 수도에서 사람들이 그 뭐 방독면 같은 걸 쓰고 다닌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치? 그럼 폴루션에 대한 레벨을 GDP에 반영이 안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석유 많이 나는 그 중동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중동 지역들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GDP가 높은 나라들도 꽤 돼요.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근데 그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인권은 굉장히 낮아. 그래서 막 여자들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 이슬람 국가도 있고 여자들은 대학 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런 정말 이슬람 국가들, 아직도 그런 관습이 남아있는 이슬람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석유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GDP는 높아. 근데 휴먼 라이트는 낮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GDP가 알려줄 수 없는 이런 소셜 웰빙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GDP는 퍼펙트 메저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애가 등장했냐면 HDI라는 애가 등장했어. Human Developed Index라는 애예요. It's a broader method to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HDI는 누가 만들었어? UN에서 Development Program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HDI는 어떤 인덱스들을 포함하냐면 Life Expectancy.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시스템을 알 수 있지, 그 나라에. 왜냐면 Life Expectancy가 길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뭐 병원, hospital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기술이 좋다는 얘기니까. 또 educational attainment,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교육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그 human resource의 퀄리티가 높을 테니까 그건 이 나라의 productivity가 커지는 거랑도 연결되겠지. 또 income per capita, 이것도 역시 포함해요. 왜냐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나라의 그 economic value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the index for each country is scored between 0 to 1.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엘리먼트를 합쳐서 0부터 1까지 쭉 나라들을 줄 세워.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인디케이터가 가장 높은 나라인 건 거지. 그래서 이 UNDP, 여기야,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가 이 HDI를 가지고 나라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요. 그래서 high, very high, 그 다음에 medium and low 이렇게 분류가 됐어. 자, 쌤이 이그젠플로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표로 쭉 나와 있는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최신 자료가 2017이라 미안해요. 사실은 숫자로만 되어 있는 자료들은 최신 자료들도 꽤 많은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굵기와 딱 한눈에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걸 찾으려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걸 찾고 싶어서 쌤이 얘를 가져왔어. 자, 부동의 1위는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는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1위야. 그 다음에 스위tzerland,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저머니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많지. 스웨덴. 그러다가 여기 홍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싱가포르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여기 홍콩, 싱가포르 얘네들이 굉장히 높은 축이지. 그리고 또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캐나다 뭐 이런 순으로 쭉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룹들은 very high 쪽에 해당하는 그룹들이야. 여러분들 이제 한국도 궁금하겠지. 그래서 쌤이 한국은 또 따로 가져왔어요. 한국도 사실은 very high 그룹에 속해요. 무려 0.906이야. 0.9가 이상이면은 당연히 very high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전체 189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무려
22위나 된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죠. HDI에 따르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 HDI 자료들 중에서 요렇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하나 또 가져왔어요. 자, 이건 이제 그 기사 내용이고,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Success Stories라고 돼 있지, Countries with the biggest improvement in HDI예요. 지금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나라들의 그 HDI의 증가율을 봤을 때 이 세계 1위가 지금 사우스 코리아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HDI의 의미 이렇게 있고, 얘는 broader measure of welfare than GDP보다 더 broader measure를 한다. 그리고 South Korea는 지금 income per head rose less than half as quickly come first. 그래서 한국이 HDI 성장 그 improvement rate가 가장 높은 나라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겠지.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이 HDI에도 역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HDI가 쓰는 그 컴포넌트 뭐였어요? Life expectancy, education, 그 다음 income per person이었지. 근데 이 컴포넌트를 다 똑같은 비중으로 weighted equally 하게 두거든? 근데 사실은 그 나라가 정말 살기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할 때 이 life expectancy, education, income per person이 다 똑같은 비율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건 사실 확실치 않다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세 가지가 다 이퀄하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HDI도 역시 GDP처럼 자기가 포함하지 못하는 게 있어. 지금 얘네들 이 세 가지 컴포넌트만 포함했잖아. 그러니까 environment degradation이라든가 political, economic freedom 이런 것들을 HDI는 역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HDI가 또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 income equality에 대해서 또 역시 설명해 줄 수 없겠지. 그래서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부자만 왕창 잘 사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럴 수도 사실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인디케이터라는 거를 숫자로 표현을 해서 나라들을 쭉 줄 세우게 할 때는 사실 완벽한 인디케이터를 한 가지 완벽한 인디케이터를 찾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education 측면에서, life expectancy 측면에서, 뭐 environment 측면에서, 그리고 또 뭐 political, economic freedom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 인디케이터들을 보는 건 가능한데 이 모든 걸 합쳐서 전체 social well-being이라는 걸 찾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봤던 real GDP per capita 그리고 이 HDI가 가장 social sustainable living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인디케이터들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리빙 스탠다드가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developing country, 전체적인 이 나라, 전 세계적인 나라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라를 나눠 잘 사는 나라, 우린 그냥 잘 사는 나라구나, 못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less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지금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developing countries들이 있고요. 그리고 more developed countries, more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y.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야. 그래서 이 두 나라들의 카테고리는 이제 인컴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인컴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을 LEDC로 모아놨고, 그리고 이 LEDC 같은 경우는 인컴 per capita가 낮고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낮은 쪽이겠지. 그리고 more developed countries는 MEDC로 구분되고, 여긴 GDP per capita 높고 또 리빙 스탠다드도 높은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지도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파란색 쪽이 more developed country고 빨간색 쪽이 less developed country야. 지금 파란색 쪽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몰려있어? 북쪽에 많이 몰려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남쪽에도 파란 그 지도들이 조금 있지만 거의 없잖아. 그리고 남쪽에 주로 몰려있는 나라들이 less developed country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구를 가지고 북쪽과 남쪽에 빈부격차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된 특별한 뭐 원인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이제 뭐 날씨 탓, 뭐 날씨의 원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국민성의 탓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나라의 이코노믹 폴리시의 탓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북쪽에 몰려 있고 못 사는 나라들이 아래쪽에 몰려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less developed country, LEDC의 특징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 주로 life expectancy는 낮고, literacy rate도 낮고, 근데 반면에 population growth는 높아요. 왜냐면 출산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들의 human right가 낮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 아이를 낳는데 많이 포커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poor infrastructure, poor healthcare, 그리고 labor productivity가 낮겠지. 왜냐면 education 정도나 human right가 낮을 테니까. 그리고 primary sector에 많은 reliance가 있어서 주로 agriculture industry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또 corruption도 있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자, 이런 리빙 스탠다드는 나라 내에서도 다르고 나라별로도 달라. 그러면 이렇게 리빙 스탠다드가 다른 이유를 우리가 좀 볼게. 나라 내에서 다른 이유는 사람들 사이의 빈부격차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막 우리나라에서도 뭐 금수저, 흑수저 막 이런 얘기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역시 있고요. 그리고 또 education이나 job opportunities가 살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달랐을 수 있고요. 또 difference in income because of the type of work.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역시 인컴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사실 선생님이 더 넣으려고 했던 말이 있는데 luck 그냥 커넥션. 사람들 사이에 그런 커넥션과 럭키한 정도. 그런 것들도 역시 사람들 사이에 이 디퍼런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자, 쌤이 분명히 여기다가 타이핑을 쳐서 넣었는데 저장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운이나 사람들 사이의 커넥션 같이 있다. 자, 그러면은 나라들 사이에서의 또 디퍼런스도 있을 수 있겠죠. 나라들 사이에서의 디퍼런스가 우리가 방금 봤던 LEDC 그리고 MEDC 의 관계야. 어떤 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어떤 나라가 더 못 살게 됐냐 요거는 우리가 얼마나 그 나라가 이펙티브하게 물건을 프로듀싱하냐 요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productivity 이게 가장 그 나라의 스탠다드 오브 리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겠지. 그리고 productive industry enable people to achieve a high living standard and contribute benefits to everyone in the economy. The provision of health and education facility. 그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헬스나 에듀케이션 패실리티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도 리빙 스탠다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더 많이 이게 부각되고 있지.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헬스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그 메디컬 케어 시스템이 좋냐. 이게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리빙 스탠다드에 대해서 보았다. 자, 우리 챕터 5의 첫 시간이었는데 이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파트는 재밌지 않나요? 쌤이 이런 여기를 가르칠 때는 많은 친구들이 흥미로워 하더라고. 재밌으니까. 왜냐면 나라들별로 막 이렇게 비교도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서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poverty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